언어가 만드는 현실 긍정적 언어 사용자들의 놀라운 인생 패턴.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배울 게 많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지?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놀라운 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25년간 진행된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1000명의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패턴과 인생의 성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인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긍정적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소득이 37% 높았고, 이혼율은 23% 낮았으며 우울증 진단율은 무려 52%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차이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마치 복리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것은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결국 현실까지 바꾸는지에 대한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놀라운 힘을 우리 인생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언어가 뇌에 미치는 과학적 영향. 먼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팀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편도체, 즉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의 활성도가 현저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험 참가자들에게 화난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 편도체가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화났다라고 말하게 하면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고, 힘들어 보이네라고 말하게 하면 더욱 줄어듭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표현하게 하면 편도체가 거의 비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전전두피질, 즉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같은 자극, 같은 상황인데 언어 표현에 따라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뇌가소성, 즉 뇌의 재구성 능력입니다. 하버드의 엘렌 랭거 박사가 진행한 실험을 보면 77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20년 전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게 했더니 실제로 시력, 청력, 기억력, 근력이 개선되었습니다. 단순히 말하는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 촬영 연구를 보면 실제로 레몬을 먹을 때와 레몬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거의 동일합니다. 침까지 나오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운이 없어라고 말할 때 뇌는 이를 현실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에 맞는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나는 기회를 잘 찾는 편이야 라고 말하면 뇌는 기회를 찾는데 필요한 신경망을 강화시킵니다. 실제로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우측 전전두피질이 더 발달되어 있고,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가 뇌를 바꾸고 바뀐 뇌가 다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바꾸는 메커니즘입니다. 긍정적 언어 사용자들의 실제 패턴. 그렇다면 실제로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보일까요? 지난 10년간 전 세계 50개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패턴, 문제 인식 방식의 차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라고 원인과 책임 추궁에 집중합니다. 반면 긍정적 언어 사용자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해결책과 성장에 집중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망한 두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줘서 코로나 때문에 운이 없어서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2년 후 여전히 재기하지 못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배울 기회가 생겼네. 고객들의 진짜 니즈를 발견할 수 있겠어. 더 탄탄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이전보다 3배 큰 규모의 온라인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두 번째 패턴, 관계에서의 언어 사용. 긍정적 언어 사용자들의 대화를 분석해보면 고맙다, 축하한다, 자랑스럽다, 존중한다와 같은 표현이 일반인보다 3.7배 많이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판할 때도 너는 틀렸어 대신 다른 관점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 패턴, 목표 설정과 달성 방식. 살 빼야 해와 건강해지고 있어. 돈 모아야 해와 부를 쌓아가고 있어. 성공해야 해와 성장하고 있어. 같은 목표라도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부족함과 강박에 기반한 표현이고 후자는 풍요로움과 성장에 기반한 표현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후자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긍정적 언어로 목표를 설정한 그룹의 달성률이 73%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패턴, 실패와 좌절에 대한 반응.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차이는 그 이후의 언어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응, 나는 안 돼, 역시 실패작이야, 다시는 도전 안 해. 긍정적 언어 사용자들, 이번엔 이 방법이 안 됐네, 다른 접근이 필요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 후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균 6개월 내에 재도전하는 반면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균 2~3년이 걸렸습니다. 언어가 현실을 만드는 메커니즘. 그렇다면 언어가 어떻게 실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메커니즘, 선택적주의. 우리 뇌는 매 순간 11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고작 40비트입니다. 99.9996%의 정보는 무시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까요? 바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언어로 정의한 것들입니다. 나는 운이 없어라고 반복하면 뇌는 불운한 사건들을 찾아서 주목합니다. 나는 기회를 잘 찾아라고 말하면 기회가 될 만한 상황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실제로 럭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일반인보다 3.2배 더 많은 우연한 좋은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언어가 만든 선택적 주의의 결과였죠. 두 번째 메커니즘, 자기 실현 예언. 심리학자 로버트 머튼이 발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실이라고 믿고 말하면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사교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는 창의적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창의적인 시도를 하게 되죠. 세 번째 메커니즘,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 긍정적 언어를 사용할 때 분비되는 주요 물질들. 세로토닌 행복감과 안정감. 도파민 동기부여와 보상 감각. 옥시토신 신뢰와 유대감. BDNF, 뇌 유래 신경 성장인자 학습 능력과 기억력 향상. 이런 물질들이 우리의 판단력, 창의성, 인간관계, 학습 능력을 실제로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 사회적 전염. 언어는 전염됩니다.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고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페이스북의 대규모 데이터 분석 결과 한 사람의 언어 패턴이 평균 3단계까지 전파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결국 언어는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적 환경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실용적 적용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21일 언어 리모델링 프로젝트. 1주차 부정 언어 인식하기. 안 돼, 힘들어, 싫어, 못해 같은 표현을 쓸 때마다 스마트폰에 기록. 하루에 몇 번 쓰는지 숫자로 확인. 2주차 중립 언어로 바꾸기. 안 돼, 대신 지금은 어려워. 힘들어, 대신 도전적이네. 싫어, 대신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3주차 긍정 언어로 업그레이드. 지금은 어려워, 대신 방법을 찾아보자.
도전적이네. 대신 성장할 기회야.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대신 더 좋은 걸 찾을 수 있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1. 감사 언어 늘리기. 하루에 3번 이상 고마워, 감사해, 다행이야 표현하기. 2. 성장 언어 사용하기. 실패했어, 대신 배웠어, 문제야, 대신 과제야. 3. 미래 긍정 언어. 될까? 대신 어떻게 될까? 안 되면 어쩌지? 대신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의식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21일 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언어가 만드는 현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